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는 그동안 이제 댓글로 이렇게 채팅창에서 궁금한 것들 이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이제 먼저 한번 좀 이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번 주 중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뭐 김호준 총수님 어, 관련 얘기 나오던 중에 뭐 종편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함 선생님께서 맞아요, 우리도 종편 설립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막 드글드글 끌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자는 우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을 텐데 괜히 우리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교통방송 이렇게 편제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김어준 총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저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걸요. 무언가를 또 준비를 하든 새로 만들든 또 파괴력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또 우리 한석님께서는 그 얘기 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저 급선에 없었다. 제가 아예 급선에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또 우리 리마 캡틴님께서는 0.9 ROT 0.9 정도면 급선에 속한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빠른 우회두냐 급선회냐 라는 관점은 어떤 면에서는 표현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슈를 제기한 이유는 어, 급선회가 마치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빠르게 회도하는 현상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화물이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체가 움직임을 장악당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결과이지, 진행 이후의 결과이지 절대로 원인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빼놓고 모든 분이 급선회가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급선회가 원인이 뭐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는 급선회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을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이것이 과연 급선회가 맞아? 이게 사고 원인이 맞아? 라고 하는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구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구조를 막았던 행위,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외치기보다는 정부 당국이 풀어야만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짚어놓고 나면 또 곧 특검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 제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뭐 세월호에 관한 브리핑이 주가 되었고 우리 몽실이 할배님께서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죠.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예, 박준하 선생님, 선장이 다른 사람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사고 당일날 이준석 선장은 사실 예비 선장입니다. 어, 두 척이 있죠. 세월호 또 오하마나호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캡틴이 휴가를 가게 되면 어, 대리해서 선장을 하는 이준석 선장이 사고 당일 세월호를 몰았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도 조사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보식 선장이 원래 세월호 선장인데 그날 교체가 된 거죠. 그렇다면 뭐 그냥 이 휴가 때가 돼서 교체를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저간의 사정 또는 어떠한 배경인지는 한번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해왕성님께서는 라다의 충격 현상이 본 것 같은데 충격 현상은 무슨 이유인가요? 라는 부분은
라다를 인양하고 나니까, 배를 인양하고 나니까 그 라다에 이제 충격이 있었던 부분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그거는 사고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해저에 있을 때 또는 해저에 침몰했을 때, 그 다음에는, 왜냐면 침몰했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떠 있고 뒤가 먼저 이제 깔았는데, 최종적으로 누웠을 때 다쳤을 가능성, 또 더 큰 가능성은 상하이 살베지가 인양을 맡았지 않습니까? 인양을 맡은 상하이 살베지가 인양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브룩스벨, 용역을 맡았던 브룩스벨에서도 그러한 코멘트를 다룬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망 사고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바다님, 열쇠 하나로 브릿지 모드, 기관실 모드로 바꿀 수 있다. 세월호에서 중요한 것은 왜 기관장이 엔진 컨트롤 모드를 바꿨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선장이 브릿지에 있을 때, 그때는 선장이 운항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협수로를 항해한다든지 이럴 때에 기관장이 올라오거나 또는 기관사를 올라오게 해서 엔진 컨트롤을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장의 오더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관장이 자기 혼자 올라와서 마음껏 기관 조작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버스 운전해서 가는데 승객 중에 누구 한 사람 가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장이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기관실 컨트롤 모드를 브릿지 컨트롤 모드로 전환하고 스스로 엔진의 일부를 썼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별로 관심을 갖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요. 어저께 이제 보니라님, 예, 그리고 또 예공주님, 그래서 우리 브릿지, 그 다음에 조타실, 기관실, 기관 컨트롤러 이런 이야기가 나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브릿지라는 곳은 거기가 이제 선교라고 하네요. 선교. 배를 운전하고 운항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조타실도 같습니다. 예. 군함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조타실이 아랫배에 있는 배들이 있긴 해요. 어떤 배들이냐면 주로 이 LSM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박은 브릿지 자체가 조타실이고, 조타실은 이제 선교, 브릿지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실과 기관 컨트롤룸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스튜디오를 생각해 보죠. 스튜디오는 안에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있으면서 PD하고 작전 엔지니어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리 창문 바깥으로 보면 그 바깥에서 이 엔터테이너가, 예를 들면 가수들이 거기서 음악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 이제 유리창 안에 스튜디오 이 컨트롤 룸이 있고, 그걸 연상하시면 똑같습니다. 기관이 뻥뻥뻥뻥 돌아가는 곳은 기관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각 모든 계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에서 컨트롤 계기판들이 많은 곳이 컨트롤룸, 기관 컨트롤룸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브릿지에서 항해사가 오더를 주면은 거기서 엔진 텔레그래프를 작동을 하면 기관실에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기관실에 뜨르륵 가면 기관실에서 엔진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는 순서로 갑니다. 근데 만약 위기시나 또는 협수로 항해시나 입출항 이럴 때에 브릿지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바로 브릿지에서 오더를 직접 주면 기관실은 리모트 컨트롤처럼 똑같이 움직이되 바로 엔진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브릿지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관장이 브릿지에 올라가서 브릿지에 있는 콘솔 앞에 계속 머물렀던 상황입니다. 선장하고 잠시 2분 정도는 서로 오발랩이 되지만, 선장은 선장대로 자기 있게 하고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또 이쪽 다니고, 그러다가 선장이 내려가고 난 이후에도 기관장이 계속 머물렀던 상황인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관장은 브릿지에 올 수 있습니다. 보통 기관장은 또 선장 다음에 어떤 그런 레벨을 가진 선원이라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선박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그 다음에 또 기관장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관 당직으로부터는 자유롭기 때문에 당직 서지 기관에서 꼭 필요한 경우는 가서 도와주거나 하지만 그 외에는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선장실에도 갈 수도 있고 선교에 올라올 수도 있고 통상 그런데 잘 안 오죠. 그냥 뭐 입출항 때나 이럴 때 한번 올라와서 있거나 아니면 선장이 있을 경우에 와서 차 한잔 한다거나 특별히 선장하고 친할 경우에. 그렇지만 항해사가 당직을 쓰고 있는데 브릿지 안에 딱 와서 계속 있는다 기관장이? 그거는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항해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엔진 컨트롤 박스 콘솔 앞에 딱 버티고 계속 있었다? 그런데 엔진을 변화시킨 정황이 있었다? 범죄 행위죠.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그래서 썼는지 안 썼는지 부분은 진술에서도 빠져있고 조사에서도 빠져있고 다만 엔진을 쓴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추적하다 보니 엔진이 스피드 다운 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거슬러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런 분석을 했더니 우리 겐열님께서는 미친 분석력 진짜 천재다라고 코멘트를 주셨는데 미친 분석력이라기보다는 계속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왜 이랬을까? 이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또 이제 진술서를 또 봐야 되죠. 조타수의 진술을 보고 사망사의 진술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엔지니어들의 진술도 보고 크로스 체크하고 기관장 본인의 진술을 보고 그럼 어느 것이 사실 그대로의 발언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를 구분해내고 그래서 추적하고 배에서 나타난 현상, 스피드, 그 다음에 우선의 경향 이런 거를 전부 다 크로스 체크했을 때에 그러한 분석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진수님께서 세월호가 고의 침몰이고 증거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쓰레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큰 사건에 있어서 권력자 혹은 관계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요. 큰 사건의 내막을 계속 쥐고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목적 중에서 또 나중에 딜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딜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정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순하고 착해서 뭐 그런 범죄가 있었겠어. 그것이 잘못이 있었겠어. 그냥 바다에서 해난 사고지.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살을 깨야 됩니다. 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바로 잡아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이나영 선생님, 예, 김현태님, 예, 꼭 밝혀내겠습니다. 예, 예, 선아님, 예, 응원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 고맙습니다. 예. 거기 이제 어저께 코멘트를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요. 오늘, 자, 어저께는 세월호 하나만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천안함에서 중요한 부분들 한두 가지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